건강한 리뷰어가 됩시다. 안녕하세요. 리뷰톡톡의 미쿠니 스튜디오입니다. 리뷰톡톡. 네, 오늘은 장소가 달라졌습니다. 이곳은 저희 집 거실 구석이에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한때 굉장히 열심히 했던 네이버 블로그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공기를 좀 무겁게 잡은 이유는 이게 현재 네이버의 리뷰톡톡. 제가 오늘은 이제 네이버 블로그가 망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직 네이버 블로그는 강력하고 아직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플랫폼이죠. 블로거들 특히나 앞으로는 계속 영상 쪽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겠지만 어쨌든 현재 시장 자체는 블로거들이 많이들 주도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굉장히 큰 규모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이제 그 시장이 망하진 않겠지만은 현재 점점 빠른 추세로 망해 가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선은 저의 그런 개인적인 블로그 생활 또는 블로그 역사에 대해서 조금은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게 아예 그쪽 시장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를 좀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의 블로그 시장에 대해서 잠깐 동안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조그마한 블로그를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9년 전 정도에 제가 블로그를 처음 만들면서 이제 그걸로 어떤 거를 하려고 했었냐면은 제가 일본에 살다 왔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7년간 살다 와가지고 대학교에서 배우던 프로그래밍은 너무 재미가 없어서 그러면 내가 앞으로 평생 먹고 살 일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다가요. 일본어 번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었어요. 그때 한 친구가 제일 친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러면 블로그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연습을 해보면 어떠냐라고 했던 게 이제 발단이 돼서 제가 네이버에 처음으로 이제 아이디를 만들고 블로그를 만들고 거기에 제가 이제 일본 뉴스들을 가지고 와서 발췌해서 거기서 제가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이렇게 블로그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일본어 번역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명언 모음 블로그처럼 제가 그때 한창 빠져있던 게 자기계발서 읽는 거에 빠져있고 또 명언들 보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명언 모음집 같은 거 막 찾아다니고 인터넷에 있는 유명한 철학가들이나 아니면은 뭐 성인들의 그런 어떤 명언들을 스스로 모으는 일들을 했었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팔로워들이 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방문자 수가 그때 숫자로 5,000명씩 매일 들어왔고 그 시절에는 굉장히 크다고 스스로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더 큰 하이 레벨의 블로거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저는 보통 5,000에서 많으면 8,000 정도 하루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고 한 번은 네이버 홈에 제 글이 한번 나와가지고 그때는 뭐 엄청나게 쭉쭉 올라갔던 그런 때도 있었고요. 나름대로 이제 지수가 좀 높았던 그런 블로그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했던 거기 때문에 굉장히 순수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블로그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블로그가 몰랐었는데 블로그가 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블로그를 판매를 하는 돈 말고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굴러 들어오는 돈들이 있잖아요. 경험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직업도 있으려나 해서 많이 찾아봤더니 마케터들이 보통 그렇게 진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활동하시던 작가님들, 사진 작가님들도 계셔가지고 이렇게도 진행을 할 수가 있구나 라고 처음에 느끼게 되고 본격적으로 그 블로그를 운영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대학교 휴학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휴학하고는 정말 블로그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블로그로 이제 순수익으로 80만 원 정도 현금을 얻고 그 외에 제품들, 특히나 저는 이어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어폰 매달 한 최소 5개씩, 많으면 10개씩 이렇게 싸구려부터 고급 기종까지 다 받아가면서 엄청 이제 말 그대로 협찬을 받아서 포스팅을 했었죠. 그래서 맛집 지원 같은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식비가 나가지 않고 그 다음에 용돈도 더블로 그러니까 부모님에게도 받고 블로그한테도 받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던 싸구려 이어폰들 매일 바꿔가면서 끼고 그런 식으로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실 하고 있고 지금은 영업용으로 블로그를 다 바꿨기 때문에 오픈은 할 수 없지만 블로그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일본어 블로그를 총 2개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블로그 첫 번째가 이제 5,000명에서 8,000명 정도는
그런 블로그였고, 하나는 2,000명 정도 매일 오는 블로그였어요. 그래서 5,000, 2,000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굉장히 적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그때의 블로그 시장에서는 꽤나 높은, 그래도 최적화된 블로그들 중에서는 한 중간 정도? 하나는 이제 영업용으로 아예 바꾸고, 하나는 이제 제가 맛집용으로 계속 키우고 있었고, 제가 사진 일을 시작하면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작았던 블로그에 제 사진 포스팅 같은 것도 하고, 체험단 같은 부분은 이제 큰 블로그로 보통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체험단 같은 경우는 큰 블로그에서 보통 많이 진행을 했고요. 작은 블로그로는 제 사진이나 아니면 맛집들 이런 것들을 포스팅 공유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두 블로그를 운영을 하면서 매일 3개씩 포스팅을 하고, 그리고 꾸준하게 체험단 신청 받고, 그 다음에 지원금이라고 저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위드 블로그나 아니면 그 시절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런 이제 업체들을 통해서 포스팅 거리 받고, 맛집 지원 받고, 그 다음에 제품 이어폰 같은 경우는 각 회사에서 연락 오는 대로 제가 받아서 쓰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원을 받고 포스팅 한 거를 무조건 적었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이 거짓말은 잘 못하는 성격이어가지고, 그 제목에도 굉장히 순수하게 그 업체에서 적어준 대로 최대한 거기 틀에 벗어나지 않게 적고, 내용도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게 적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런 저의 행동들이 사실은 굉장히 멋이 없었다라는 거를 지금은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 돈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즐거웠고, 제품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즐거웠고, 학생이지만 취미생활로 하는 블로그가 굉장히 뭔가 힘을 가져다 준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 시절에 어딜 가나 카메라를 들고 다니거나 음식 사진 찍고 있으면은 뭐 블로그 하시냐 해서 블로그 한다 해서 블로그 보여드리면은 무조건 공짜로 식사를 하게 해주시고, 제가 원하지 않아도 말이죠. 그만큼 그 시절의 블로그는 굉장히 힘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블로거 숫자가 포화되기 바로 직전에 저는 블로그를 시작해가지고 나름대로 조금의 혜택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즐길거리는 좀 많이 즐겼고, 블로그 마케팅 같은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이 시장이 생각보다 거대하다는 사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네이버 블로그가 획기적이었거든요. 그 시절에는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네이버, 왜냐하면 리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그런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안정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네이버가 무너지게 됩니다. 몇 년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서히 무너졌거든요. 제가 열심히 활동하던 9년 전 이때부터 사실상 그런 어떤 뭔가 신뢰도가 떨어지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었죠. 네이버 블로그 자체가.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는 정말 바닥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뭐랄까요, 정보의 신뢰도라고 할까요? 그만큼 무분별한 광고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목을 거창하게 네이버가 망해가는 이유, 네이버 블로그가 망한 이유에 대해서 적을 텐데, 네, 이 네이버가 망한 것을 보면서 이 유튜브도 정말 각성을 해야 되죠. 어떤 부분을 각성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조금 고민도 좀 있으실 거예요. 돈을 바라보고 유튜브를 시작하시거나 아니면은 제품 지원을 바라보고 유튜브를 시작하신 분들은 금액적인 지원 또는 제품적인 지원이 달콤할 수밖에 없거든요. 활동에 대한 어떤 보상이기 때문에 달콤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순간 네이버를 신뢰하지 않게 되고, 어느 순간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포스팅들은 신뢰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어느새 인스타그램 아니면 페이스북 이쪽에서 정보를 오히려 찾고, 최근에는 유튜브까지 이렇게 시장이 넘어오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네이버 블로그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이니까요, 그것이. 네. 저도 이제 네이버 블로그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먹고 살 수 있고,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고, 블로그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어느 쪽이 더 수입이 높냐, 이제 일이 들어오는 확률이 높냐고 하냐면은 블로그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서 한 80%는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한 20% 정도 의뢰가 오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아직도 블로그는 건재하지만 예전에 그런 신뢰성은 없다,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검색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보통 많이 하시죠. 네. 근데 그렇다는 것 자체가 이제
어느 세대 연령층이 이제 이동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플랫폼 자체에 미래는 없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유튜브가 굉장히 각광받고 기업들이 몰리는 그 이유가 이 지금 현재 유튜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유튜브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버 분들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저는 이제 구독자 700명짜리 오늘 기준으로 755명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인데요. 블로그를 운영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지금에 와서 계속해서 느끼는 것들은 블로그의 신뢰도가 떨어진 이유는 블로거들 때문이었거든요. 업체도 망하게 하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지만 결정적으로는 블로거들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는 망했거든요. 뭐 망했다는 말은 좀 강할 수 있으니까 망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어느 부분에서 조심을 해야 되냐면은, 제품 광고를 받는다는 거는 절대 나쁜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크리에이터들이 크리에이팅을 할 때 어느 그것에 대해서 보상 없이 진행이 된다면은 굉장히 힘이 빠지겠죠. 네, 그래서 이 크리에이터들이 굉장히 창의적으로 앞으로 계속 열정을 가지고 크리에이팅을 하려면은 이런 어떤 기업들에서 후원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협찬도 있어야 되고 어떤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이런 광고 같은 것들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사실 그냥 토크처럼 해버렸네요. 토크처럼 해버렸지만 이런 것도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재밌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굿데이. 안녕.